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S. 키더, 노아 디 오펜하임 지음, 허성심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루 1분이면 세계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역사의 탄생부터 문화의 흐름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1일 1지식을 선물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으로도 느끼셨겠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을 365일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65일째는요, 교양 수업을 마치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64개의 교양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성을 자극하여 배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총망라한 책입니다.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이르는 7분야의 지식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움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365편의 글들은 우리가 한 번에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항상 책상 위나 옆에 두고 하루에 하나씩 읽는다면 일주일에 7분야의 지식을 두루 탐색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서양 문명을 형성하고 발전시킨 인물과 사건을 살펴봅니다. 알파벳, 함무라비 법전, 스파르타 대 아테네, 알렉산더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문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위대한 작가와 오늘날까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시와 소설 등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리시스, 해밍웨이, 할렘 르네상스, 신라건, 호메로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미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화와 조각, 건축물을 탄생시킨 미술가와 미술 운동을 알아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 레페르티티 흉상, 파르테논 신전, 밀로의 비너스, 하기야 소피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과학편인데요. 블랙홀의 기원에서부터 배터리 작동 원리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복제, 에라토스테네스, 태양계, 온실효과, 블랙홀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음악편인데요. 위대한 작곡가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인지, 악보를 어떻게 읽는지, 모차르트가 그토록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음악적 유산을 들여다봅니다. 음악의 기본 요소, 멜로디, 화음, 중세 초기 교회 음악, 악기와 앙상블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철학인데요.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연구한 삶의 의미와 우주의 발자취를 다룹니다. 겉모습과 실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데아, 플라톤의 동굴 우화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종교입니다. 세계 주요 종교와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토라, 노아, 카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사라 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 001은 월요일인데요. 역사입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화요일인데요. 문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율리시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003 수요일에는 미술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라스코 동굴 벽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과학을 다루는데요. 복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음악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음악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토요일에는요.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겉모습과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007 일요일에는 종교, 토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대부분의 글 밑에 추가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요. 순서대로 인덱스 페이지가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교양 과목 하나씩에 해당되는 글 중에서 몇 줄씩만 맛보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 월요일 역사 알파벳인데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 왕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웃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았지만 정작 노예들은 이집트인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와 같은 초기 문자는 매우 복잡해서 배우기가 어려웠는데요. 초기 문자 체계는 기호 하나가 하나의 관념이나 단어를 나타내는 수천 개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자를 모두 외우려면 수년은 좋게 걸렸는데요. 실제로 극소수의 이집트인만이 이런 복잡한 문자를 읽거나 쓸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알파벳은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노예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 체계에서 파생했다고 언어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문화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담긴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서양 문화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에서부터 외눈박이 거의 키클롭스까지, 그리고 아킬레스의 뒤꿈치부터 선원을 홀리는 세이렌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두 서사시의 구성 요소들은 거의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서양 문학과 일상 언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야기들은 호메로스가 책으로 엮어내기 오래전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리스어 서사시입니다. 수요일은 미술인데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천재화가, 건축가, 시인, 공학자 등 그를 지칭하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는 스스로 건축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개인적 친분이 있으면서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쓴 조르조 바사리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각가라고 평했습니다. 목요일은 과학을 다루고 있는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 한때 생존했던 유기체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이 방법으로 뼈와 천, 나무와 지푸라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기체가 죽으면 바로 붕괴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보기 드문 탄소 형태인 탄소 14의 수치를 검사하는데요. 물체가 오래될수록 그 속에 포함된 탄소 14의 수치가 낮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탄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정상적인 탄소 원자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음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음악 이론 측면에서 고전주의 시대가 남긴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소나타 형식이 매우 중요한 작곡 구조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소나타는 거의 200년 동안 수백 곡의 짧은 곡과 교향곡 악장의 기준이 되었고 그 영향력은 벨러 버르토크 같은 20세기 작곡가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토요일은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정의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가장 중요한 철학 문제 중 하나이며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롭게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정치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플라톤의 국가론은 정의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철학 저서로 꼽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는 엄밀하게 조직된 사회이며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현명한 왕이 통치하는 사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은 종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라 편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을 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오히려 안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집트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여동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사라를 데리고 갔고 대가로 아브라함을 풀어주면서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 이집트 왕에게 신이 벌을 내려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미모가 빼어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불임으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관습에 따라 대를 이을 자식을 낳도록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남편을 보냈고요.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교양 상식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입니다. 사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도록 기획이 됐지만요. 첫 페이지를 읽다 보면 저절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양 상식이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며 즐겁고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위에 두고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옆에 두고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선물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